딸을 찾는 엄마가 아니라 아들을 살리려는 여자의 접근일까요? 지은호는 고성희와 경찰서 대면 이후 혼란스러워졌는데요. 머리로는 우연일 거야라고 하면서도 자꾸 헷갈렸어요. 고성희의 놀람이 발견의 놀람일까요? 들통날 뻔함의 놀람일까요? 고성희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직접 밝히지 않되 지은호가 스스로 오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재단 캠페인 첫 화면을 수술 기다리는 아이의 편지로 바꾸고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동선에 감기능 기본검사를 자연스럽게 끼워 넣었죠. 서류 제목엔 건강검진 체험 프로그램 완전 자발 동의라고 큼지막하게, 의료진 설명엔 가는 재생이 잘 돼요 같은 안심 문장을 반복하게 했고요. 강요는 흔적을 남기지만 친절은 흔적을 감춘다는 걸 고성희는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지은호는 처음엔 거절했는데요. 다시 본 아이들의 그림과 보호자 면담실 너머로 들려온 한마디 밤마다 열이 식질 않아서요. 그 말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결국 그는 기본 체열까지만 동의했어요. 여기까진 괜찮아요. 도와줄 수 있다면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성희는 더 멀리 봤죠. 여기서 한우진이 본격 등장합니다. 의무 기록에는 간단한 숫자 몇 개가 적혀 있을 뿐인데 그 숫자들이 시간을 가리키는 모래시계처럼 보였어요. 우진은 엄마에게 물어요. 나한테 맞는 사람 정말 생길까? 고성희는 사랑의 언어로 계획을 예고합니다. 생길 거야. 엄마가 만든다.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선택지를 지워나가는 선언이기도 했어요. 며칠 후 지은호에게 경찰 DNA 시스템에서 새 알림이 뜹니다. 며칠 후 부분 일치목에 이촌 가능성 추가 감지 해외 체류 기록 확인됨. 지은호는 화면을 보고 심장이 뜁니다. 고성희가 깔아둔 혼선책이었어요. 경찰서 시스템이 부분 일치, 이촌 즉 형제자매 가능성을 안내하게 하여 지은호가 엉뚱한 방향으로 시간과 감정을 쓰게 만들죠. 지은호는 혼란스러웠어요. 일치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검사만 더 해볼까요? 결정적 순간은 감사 편지였어요. 간 이식을 받은 아이의 부모가 쓴 편지 사본을 고성희가 슬쩍 보여줍니다. 읽어봐요. 그냥 세상엔 이런 일도 있으니까. 편지의 마지막 문장 당신의 결정 덕분에 우리 아이가 내일을 배웠습니다. 지은호는 서명 칸 앞에서 오래 머물다 추가 적합성 검사를 위한 동의에 펜을 댑니다. 아직 공연은 아니에요. 하지만 문턱을 넘는 건 언제나 동의서의 첫 줄이거든요. 그리고 씨앗 같은 의심이 하나 더 떨어집니다. 한우진의 혈액형과 과거 응급 기록 일부가 재단 내부에서 교육자료 형식으로 공유되면서 지은호의 눈에 스칩니다. 저 이 자료 환자 보호자 동의 받고 공유되는 거죠? 의사가 당연하다는 듯 답합니다. 앞으로 간이식 사전 교육 세션에서 지은호는 혈연 공여와 비혈연 공여의 절차 차이를 듣습니다. 한편 이 지역의 투자 유치 실패 후 새로운 국면이 다가옵니다. 투자 철회가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개인 보증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요. 이 지역은 회의실에서 허세 없는 보고를 시작합니다. AP 통짜 인수는 접겠습니다. 핵심 설비만 선택 매입하고 노후 라인은 벤더 파이낸싱으로 교체합니다. 분할 매각 대상으로 자산 3장 지금부터 협상 들어가겠습니다. 브리지는 매출 채권 유동화로 버티고 정직한 리스크 공시로 신뢰를 회복합니다. 숫자는 나빠도 태도가 버틴다는 걸 팀이 처음 배웠죠. 여기서 아버지 이상철이 움직입니다. 내가 원하면 내가 담보로 설 수 있다. 이 지역은 단번에 고개를 젓지만 이상철은 조건부 제안을 내죠. 담보 대신 내가 사람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라. 사람부터 자르지 마라. 성공이 아니라 버팀을 조건으로 내거는 최초의 제안이었죠. 이 지역은 짧게 답해요. 그 조건 받겠습니다. 그리고 박성재의 아버지 박진석과 이 지역에게 제안합니다.
그는 시장의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 사람이어서 위기 속에서도 살 수 있는 종목을 알아봅니다. 내 계획 완주하면 3년 뒤에 돈이 될 수도 있겠다. 다만 내가 양보하면 내가 내 편이 되는 거냐? 이 질문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걸려 있어요. 성재와의 관계, 재단과의 교차, 고성의 라인과의 미묘한 힘겨루기까지. 이지혁은 망설이지 않고 답합니다. 저는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원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신 결과로 갚겠습니다. 박진석은 웃어요. 거래가 아니라 시험을 통과한 대답이었거든요. 좋다. 그럼 나도 원칙 하나. 내가 사람을 먼저 지킨다면 돈은 내가 지킨다. 이 합의는 숫자보다 묵직한 라인을 그어요. 이상철은 사람을 조건으로 담보를 내놓고 박진석은 사람을 이유로 돈을 얹습니다. 이지혁은 그 사이에서 원칙을 등기부에 올려요. 우린 완벽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말 같지만 위기장에서만 통하는 문장이 있어요. 앞으로 이지혁이 준비한 자산 선택 매입 1차 계약 당일 내부에서 계약 초안이 외부로 흘러가는 일이 터집니다. 정보 유출자의 아이디가 떠요. 그리고 그 아이디가 박진석 계열사 파견 직원으로 추적되죠. 뜻밖의 화살이 누구에게 꽂힐지 다음 회차의 폭발 포인트예요. 오래전 박진석과 고성희의 인상 깊은 만남은 고성희가 아픈 어린 아들을 안고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날은 박진석의 기억에 강한 모성의 이미지로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고성희가 의도적으로 보여준 얼굴이었어요. 그날 이후의 행로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접근, 신뢰, 결혼, 이사장, 네트워크, 의료, 언론, 라인 확보. 한 단계도 헛된 게 없었죠. 이제 고성희는 박진석의 회사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장기전의 다음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목표는 박성재를 배제하는 거예요. 노골적인 쫓아내기가 아니라 관계가 스스로 틀어지게 만드는 방식. 첫 번째 수는 결혼 공작입니다. 고성희는 재계 라인과 손을 맞춰 성재에게 부담스러운 맞선을 연이어 배치해요. 상대 집안은 완벽하고 기사와 루트는 열어두고 거절하면 비즈니스가 흔들리는 구조. 성재가 제 결혼은 제가 정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불효 프레임이 조용히 올라오게 만드는 거죠. 동시에 회사 내부 평판전도 깔아요. 성재가 일을 감정으로 한다더라. 집안과 대립한단다 같은 반음계 루머들이 투자자 미팅 앞뒤로 퍼집니다. 소문은 사실보다 빨리 달리고 진실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박진석은 표면상 중립을 지키지만 모성애가 있는 고성희에 대한 믿음이 그의 판단의 물줄기를 은근히 바꿔놓습니다. 결혼 공작은 생각보다 매끄럽지 않자 고성희는 2수, 3수를 더 준비합니다. 가짜 스캔들, 스폰서 오해, 사내 팀장 인사 뒤집기. 성재는 일단 버티지만 점차 아버지에게 신뢰가 추락합니다. 또 한편 두 어르신을 모시는 문제 가족의 사랑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 계속됩니다. 김다정은 아버지 김장수를 집으로 모시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 가로막힙니다. 생활 리듬 충돌, 약 복용 관리, 안전 바닥 매트 깔기, 야간 배회, 보험지원센터 서류 매번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다 보면 어느덧 김다정은 지쳐버립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김장수는 괜찮다고 웃지만 아침이 되면 딸의 빨갛게 부은 눈을 봅니다. 그 순간 노인의 가슴에 들어오는 건 미안함이 아니라 무력감이에요. 내가 짐이구나. 이상철은 두 부모님 케어를 분담하자고 제안해요. 당신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 어머니는 형제들이. 말은 쉬운데요. 형제 간 돌봄 합의는 늘 감정의 계산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달은 우리가 더 많이 했으니 다음 달은 같은 문장이 사랑을 계산적으로 몰아가죠. 갈등의 매듭은 안전사고로 찾아옵니다. 김장수가 새벽 화장실에서 넘어져 손목을 다치는 일. 응급실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다정은 조용히 말해요. 나 혼자 잘하려는 마음이 도리어 위험했네요.
이상철은 자기 역할을 키우는 선택을 합니다. 내가 야간 케어 맡을게. 대신 당신은 낮에 아버지랑 산책. 서로 고됨을 공평하게 나누는 합의가 만들어지고 자식들이 도와줄 테니 부모님은 마음으로만 버텨달라는 부탁이 이어집니다. 마침내 김다정이 시어머니 조옥래에게 먼저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지내보실래요? 서로 의지하면 덜 힘들더라고요. 조옥래의 침묵 뒤 들리는 숨소리가 세대가 손잡는 소리처럼 느껴지는 순간 이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화려한 날들, 앞으로의 전개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